이제 5분 책방 이제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우리 다음 생에 물고기로 만날까요? 거표주 자체가 좀 슬픈데 무슨 내용이에요? 다음 생이니까 뭐 죽나요? 죽진 않는데 이제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하게 태어나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뭐 현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지. 청소년 문학인가요? 네.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가장 핵심 포인트. 일단 두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서늘하고 여울이. 딱 들었을 때 누가 남자일 것 같아요? 여울이. 오, 그래요? 맞아요. 여울이가 좀 자유로운 애예요? 맞아요. 여울이가 좀 자유로운 애인데 근데 학교에서는 엄청 양아치에 막 담배도 하고 막 그냥 수업 일수만 맞춰서 출석 일수만 맞춰서 오고 그 이상으로는 막 안 오고 그냥 대충 막 그냥 일주일에 막 4번은 안 나오는 정도거든요. 학교예요? 네. 뭐예요? 그럼 안 오고? 그래서 막 양아치라고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서늘이는 이 애가 어떻냐면 이제 완전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그냥 그 고등학교에 붙었는데 그걸 냅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온 거예요. 그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소문이 막 생기는데 별 생각 없이 막 공부도 엄청 잘하니까 이 학교에 거의 우상이 된 거예요. 서늘이가요? 네. 그래서 서늘이하고 여울이는 어떻게 접점이 되냐면 둘이 짝이었는데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여울이 소문이 되게 안 좋았어서 질이 안 좋은 애다. 막 담배를 피고 막 진짜 막 형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다닌다 막 이런다. 이래가지고 되게 무서운 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울이의 얼굴 딱 봤는데 애가 너무 순한 거야. 다정하고. 잘생긴 뭐야? 거 아니에요?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순하고 말도 되게 잘 걸어주고 이런 거 스몰 토크도 자주 쉬어가고 그냥 수업 시간에는 막 민폐도 안 끼쳐. 그냥 잠만 자. 수호 같은 애네요. 수호. 약한 영웅. 그래서 이거 소문이 너무 그냥 왜곡된 게 아닐까 싶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3인칭으로 나오거든요. 요즘에 3인칭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갑자기. 그 3인칭으로 나오는데 선우리의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네. 선우리의 이야기를 배경을 해보자면 일단은 엄마가 굉장히 압박이 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 학업 스트레스를 완전 줄만한 정도의 되게 엄청난 양의 잔소리를 한다랄까? 예를 들어서 말을 보자면 그러니까 막 얘가 거의 의대를 목표를 하거든요. 걔네 엄마가 물론. 근데 공부를 엄청 시키는 거야. 막 학원을 엄청 많이 하고 막 새벽 2시고 막 그다음에 스터디 카페를 또 가고 잠도 막 몇 시간 못 자고 그럴 정도로 막 학업 스트레스를 시달리는데 엄마는 정작 그냥 엄청 술 취하고 막 술독에 빠져가지고 엄마가요? 술독에 빠져서는 왜요? 나는 너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니네 뭐 오빠도 그다음에 니네 아빠도 날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되게 선우리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지. 아니 자기가 자초한 일이면서 이렇게 내 탓을 돌리고 나도 똑같은 피해자로 만들 건가? 아니 서늘이 탓을 돌린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이 너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것 때문에 더 심하게 압박을 하잖아. 그러니까 제2의 오빠가 탄생할 수도 있다. 오빠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빠는 옛날부터 되게 순한 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다정해요. 그래서 막 말도 없는데 되게 착하고 막 이래. 근데 얘네 둘은 되게 엄마 압박이 심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의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원래 막 티격태격 거리면서 잘하잖아. 남매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너무 듣는 잔소리가 많으니까 이게 둘이 그냥 같이 쌍으로 이뤄가지고 막 커버도 쳐주면서 그 다음에 다정하게 뭐 좀 먹으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의 그런 돈독한 사이였는데 이게 오빠가 어느샌가 고등학교부터 올라가서는 좀 달라진 거예요. 그 아까 말했던 여울이 같은 친구 만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우리가 합격했다는 그 어려운 고등학교 들어간 거고 뒤로부터 뭔가 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막 뭐라고 하고 나도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싶다. 나는 7살 때부터 의대반에 들어가서 나는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왜 이제 와서 그러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나는 꼭두각시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더 압박을 심하게 가하고 그러니까 엄청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반 포기한 상태가 된 거죠 오빠는. 그 뒤로부터는 계속 가만히 있다가 이게 막 또 엄청 둘이 싸우다가도 이제 근데 오빠가 하고 오빠가 싶은 게 뭐 따로 있긴 했어요? 있었나 보죠. 오빠가 좀 피폐해진 거야. 이제 더 이상 엄마 얘기에도 그냥 무응답. 그러니까 반응이 없어. 근데 엄마랑 좀 정서적으로 좋진 않았나 보네요. 아니요 원래는 애가 착해가지고 아니 착하고 너무 순해가지고 온순해서 엄마 하라는 대로 다 했군요. 다 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는 갑자기 말 듣고도 엄청 심하게 하고 사춘기가 왔다 그냥 그렇게 넘겼어. 근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무응답으로 계속 하다가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하기 시작하는 거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잘됐네요. 그래가지고 의대를요? 네. 그래서 서울대 의대. 근데 딱 그 시기가 뭐였냐면 이제 그 시기에 딱 어느 얘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시점에 여울이가 아니고 서늘이가 그 고등학교 어려운 지나기 어려운 고등학교를 딱 들어갈 시점이어서 거의 엄마는 거의 행복한 거지. 그때 막 케이크를 들고 막 근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제일 좋은 날이다. 앞으로 너네들은 다 좋은 일만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얘네들한테 축하를 해준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되게 자기적인 사람이네. 내가 한 게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식을 좀 명예로 생각하는 그런 엄마네요. 그래서 소유물로. 그리고 막 이제 그 파티가 끝나고 또 이제 서늘이는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빠가 막 노크를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빤히 보다가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그냥 너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갑자기. 그건 뭔 소리냐 이러고 있다가 오빠가 나간 거예요. 근데 대학을 진학한 그 날에 죽었어요. 자살한 거예요? 자살했어. 옥상에서.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오기가 생겼나 보지. 엄마가 틀렸다는 거를? 응. 그래요? 근데 너무 슬프더라. 아니 나는 나는 그냥 시달리다가 죽은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다 끝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나 봐.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었나?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엄마가 너무 트로피처럼 아이들을 취급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아빠는 막 썩을 년 말면서 엄마한테 당신이 이래서 걔가 자살을 하고 다 망신이 된 거라고 너 더 당신 때문이라고 막 이러면서 아빠도 똑같네요. 이혼을 하고. 아빠도 뭐랄까 책임지려는 생각이 없네. 근데 여기서 약간 비유적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서늘이만한 애가 오빠하고 약간 친분일 것 같은 여자애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 예상에는 여자친구 같아. 걔가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죽었다. 매일매일 시달리는 고통이고 악몽이자 당신이 자초한 일이다. 그걸 왜 남의 탓을 돌리냐. 이렇게 아빠한테요? 아니 엄마한테요? 엄마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엄마도 남의 탓으로 돌려요? 남의 탓을 돌리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초한 일이지 몰라. 그래서 얘는 그냥 여기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손으로는 되게 저기 오빠도 뭐 좀 안 됐긴 한데 나중에 길을 찾아도 될 수 있었는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나? 사람들은 성장을 하잖아요. 지금은 반항을 할 수가 없지만 나중엔 커서 반항을 해도 되고. 그래서 손으로는 결과적으로 그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죠. 그렇겠죠. 거기 못 갔어요. 그래서 전학을 간 거죠. 누구 동생인지 다 아니까. 그렇게 됐고요. 여울이도 좀 복잡한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냥 여울이는 부모님이 둘 다 이게 낳고 도망갔어. 둘 다 낳고 도망가서 할머니가 키우고 있거든요. 미혼모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좀 뭔가 그냥 되게 걱정이 많아요. 왜냐면 그 아빠가 그 도망간 걸로도 모자라서 막 와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걱정 많은데 돈은 또 없고 집은 또 가난하니까 할머니는 요양원에 넣고 그러니까 학교를 안 나올 동안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되게 성실한 그 요양원에 누가 넣는데요? 애가 할머니가 좀 편찮아요? 응.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애였어요. 알고 보니까. 맞아. 그런 배경이었고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둘이 그냥 이렇게 스캔하다가 나중에 막 전화를 하거든요.
여울이가 할머니 전화가 와가지고 아 할머니 말하면서 아 맞아 나 아니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엄마랑 아빠 안 찾아오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어색하다가 둘이 엄청 친해진 거지. 여울이 원래 뜻이 뭔 줄 알아요? 뭐예요? 물살이 되게 얕게 빠르게 흐르는 물을 말하거든요. 물고기가 못 살아요. 너무 물살이 빨라서.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 그 여울목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물살이 너무 빠르니까. 근데 되게 얕은 물을 말하거든요. 근데 야타도 사고가 많아요? 물살이 되게 빨라가지고 그 얕은 데서 쓸려가 버릴 수 있어요. 아 거기서 빠져 죽는 게 익사를 하는 게 아, 아니라. 무슨 그러니까 말인지 그런 알겠다. 임팩트 있는 아이인가 보죠. 여울이라는 아이가. 되게 뭔가 물살처럼 막 빨리 가버리는 그런. 얘 서늘이 인생에서는 오빠처럼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아이.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죠. 오빠에 대한 서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늘이는 얘하고 엄청 친해지고 여울이도 얘를 엄청 좋아하게 되거든요. 여울이는 얘를 왜 좋아해요? 자기랑 비슷한 점도 없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아이를. 근데 처음에 걔 경계를 하다가 애가 알고 보니까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는 모르겠다고. 근데 그럼 공부는 왜 해?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이 드는 거야. 여울이는 가난하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알고 보니까 그 뭐지? 하고 싶어 해요 공부를. 근데 서늘이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여울 입장에서는 서늘이가 진짜 걔도 막 의사가 되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하는 애로만 알아서 되게 질투가 났던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엄마의 압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다 똑같은 자유롭지 고등학생이네. 못한 게 똑같구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돈 벌려고 알바를 하듯이 얘는 엄마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들었나 보죠. 맞아. 나중에 서늘이가 또 오빠 얘기도 하고 둘이 나중에 가출하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예전에 여울이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시골 내려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 연락도 안 듣고 엄마는 거의 미칠 지경이겠네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요. 둘이 어떻게 되는데요? 둘이 사귀죠. 사귀어가지고. 그러니까 사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정서적 유대 관계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다음 생에 물고기로 만나자는 거는 이제 그냥 자기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고 나서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얘네들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울이가 학교를 원래 안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넘겼는데 여름이라는 계절 동안 안 나온 거야. 할머니 돌아가셨나요? 오. 왜요? 맞았어요? 그래서 가을에 온 거예요. 네, 계절이 바뀌었네요. 그래서 왜 그랬냐?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때 왜 시골에서 다시 돌아왔냐면 여울이가 아팠거든. 막 코피가 나고 막 고열이 나고. 근데 이런 게 또 다 겹치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아, 네. 그래서 또 경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또 둘이 같이 지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나요? 졸업까지는 안 나와요. 그냥 딱 1년의 얘기가 나와 있지. 그냥 청소년이라서 할 수 있는 생각이네요. 이렇게 내 슬픔을 타인의 슬픔과 만나서 그 슬픔이 시간을 멈출 것 같고 이런 건 진짜 청소년의 시각에 되게 알맞은 생각들이죠. 내 슬픔이 되게 특별할 것 같고 나를 속박하는 어른들이 모두 악마 같고 막 이런 생각은 뭐 청소년 시기에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왜 어른다운 어른이 없긴 하거든요. 지금 아무도 책임은 안 지고 여울이의 엄마 아빠는 도망가고 애를 놔두고 그리고 책임감이 없네요. 여울이의 엄마 아빠는 누군가의 삶에 누군가의 탄생에 책임감이 하나도 없고 와. 그리고 서늘이의 엄마 아빠는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이 하나도 없는 부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책임이 없어요. 부모가 원래 삶과 죽음 모두 부모의 책임이 있거든요. 어른이면 자식이 살아가는데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 하고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의 죽음까지 죽음이 있으면 안 되도록 해줘야 돼요. 정서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아이가 온전치 못해서 아직 오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뭐 설득을 하고 조율을 해볼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잖아요. 독립적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행복이라는 게 그 나이 때는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이렇게 되게 작은 일도 부풀려서 생각하는 그런 감성이 있어서 행복이라는 게 되게 엄청 어딘가에 있을 뭔가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다 대가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부모조차도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는 부모들인 것 같아서 이 부모들이 더 애 같아요. 이 물고기들은 그 해파리가 민서 해파리 알죠? 알지. 해파리가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아, 그래서 심해로 가지도 못하고 맞아. 둥둥둥 떠다니겨요. 그래가지고 막 약간 우리- 플랑크톤으로 분류될 정도로 애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휩쓸리고. 여기서 쓰려고 하고 저기서 쓰려고 하고 아예 밑으로 심연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수압을 견디지도 못해서 선생님 가장 슬픈 물고기가 해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떠다니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이 선생님 항상 그런 생각을 해서 해파리를 보고 해파리를 모티브로 글을 쓰게 되면 난 정말 슬프게 쓰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밑으로 들어가면 돼요. 심연으로. 근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다니면서 플랑크톤처럼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삶이 삶처럼 소외되고 외로운 삶이 없겠다라고 되게 슬프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얘네는 반대로 그 삶을 되게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서 그 다른 그 외의 삶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는 바에야 물고기처럼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고 모두가 물고기인 그곳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슬픔을 느끼고요. 심해 안에서. 네, 심해 안에서. 여기서 이게 소제목들이 있잖아. 뭔가에 네, 보면 이게 다 물고기 관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조류? 조류죠. 그다음에 파고, 백파, 심해, 난류, 비늘, 만조, 해무, 그렇죠. 뭐 수평선, 발광 이런 게 다 물고기가 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이제 바다가 되게 푸르잖아요. 원래 영어에서도 어원이 블루가 우울증이거든요. 블루스. 우울증이에요. 블루 자체가 되게 슬프지 않아요? 사람의 눈도 되게 울고 나서 딱 보면 되게 푸른 빛이 있고 모든 슬픔은 슬픔을 되게 푸른색으로 표현하잖아. 모든 슬픔은 다 블루스잖아요. 블루스가 우울증인데 이게 다 블루예요. 블루라는 색깔 자체가 되게 우울한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막 물고기하고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되게 분위기가 기분이 좀 다운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물고기의 제목들은. 아니 아까 해파리 얘기해서 그런데 그 어떤 책 추천 그걸 읽었는데 어떤 책이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살아생전 인정도 못 받아보고 그냥 이리저리 따 쓰였다. 플랑크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해파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미래 시대여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 생명체로 살 수 있는데 뭘로 살 거냐고 난 해파리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런 거예요. 책이 있었어요? 왜냐면 비슷한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휩쓸리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 이게 되게 슬펐어. 그거 엄청 슬프네요. 자기가 휩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파리에 대한 해파리를 모티브로 한 글을 쓰려고 예전에 20대 초반 때 애니그마 해파리라고 해파리 중에 유일하게 심해로 들어가요? 심해에서 사는 해파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해파리는 너무 독특해서 그 주변에 아무도 해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독특하잖아요. 자기들은 둥둥 떨고 있는데. 위기종 아니야 그럼? 아니 근데 걔는 되게 수압을 잘 견디고 그러면서 어째서? 뭐가 다르길래? 그 모체가 되게 크고 일단 해파리 종류이긴 하지만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해파리 동종의 해파리들을 살려주고 있는 약간 그런 선생님 같은 그런 해파리거든요. 애니그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옛날에 학교에 교생을 가고 교생 실습을 하고 나서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해파리는 좀 되게 슬픈 동물이죠. 근데 그 슬픈 동물을 약간 물고기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와 얘네가 얼마나 삶에 쩔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심해에 들어가고 싶을까. 이게 밑으로 잠수하잖아요. 그럼 귀가 망해요.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그런 맞아 그 표현 나오는데. 그 무중력 상태에서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너무 자극이 많아서 세상의 모든 자극이 나를 근데 비슷한 내용이 나를 되게 무능하게끔 느끼게 하는 자극밖에 없어서 그 자극을 무중력 상태로 차단하고 있으니까 우주랑 똑같아요. 맨 밑에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막 귀가 뜯어질 것 같고 그게 비행기 탔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고공으로 올라가면은 귀가 아픈 거랑 똑같거든요. 이제 그게 외압과 내압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피부가 안 터지는 거는 내압을 안에서 밀고 있으니까. 밖에서 나오는 압력을 견딜 만큼 우리가 내압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터져버려요. 근데 이 심해에서는 되게 압력이 더 커지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우리가 이 상태에서 비늘 없이 밑으로 내려가면 우린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얘네는 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주도 그러니까 그 내압과 소거죠. 외압이 지금 온전치 못한 어린애들이 외압을 너무 받은 거지 주변에서.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 돈돈 거리는 거. 그 다 돈 때문에 그냥 의사를 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 때문에 의사를 시키려면 이렇게 교육을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응. 돈 때문일 거잖아요. 그지. 그럼 아마 엄마가 되게 콤플렉스가 있으시거나 돈으로 뭔가 보여줘야 할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뭐 선우리네 부모님도 돈 때문에 여울이 여우리네 부모님도 서로 헤어지고 애는 그냥 갖다 버리고 할머니는 싸가지고. 할머니한테는 돈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와.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뭐까지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와.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망망대해에 막 떠 있다가 나를 알아본 사람을 만나서 둘이 되게 끈끈한 관계가 됐는데,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가 되게 강렬하긴 하지만 그 강렬한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민서는? 맞지. 그 강렬한 마음만으로도 심해를 헤엄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안타깝다. 어른으로서 왜 제대로 된 어른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얘네들한테 야 거기 말고도 좋은 데가 많다. 너네 내압을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곳이 많다라고 알려주지 이렇게 않았을까. 피폐하지. 너무 피폐하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거 블루스에 되게 충실한 글이에요.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거든요. 내가 느끼는 슬픔이 너무 깊어서 세상에 누구도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평생 그래요. 근데 내가 느끼는 슬픔은 다른 사람도 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소한 슬픔을 견디는 그 내압을 갖게 되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 슬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지. 매력 없는 사람도 세상에 없듯이 슬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내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안까지 들여다본 사람은 그 사람을 되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죠. 사람을 안다는 거는 꺼중만 이해하고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슬픔까지 알아봤을 때 알아보고. 선생님이 뭐 공부할 때도 그냥 거죽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다고 생각해도 모르는 게 너무 많듯이 사람도 거죽으로 보면 막 행복해 보이고 막 표정이 다양한 아이도 그 내적으로는 아주 큰 외압을 견디고 있는 내압을 가진 아이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심해랑 마찬가지예요. 그 블루스는 다 있죠. 누구한테나. 여러 가지 면이 있죠. 그 어디지? 방 속에 내가 있고 마켓에 내가 있듯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켓의 나로만 평가받는 자기 삶이 너무 싫어서 그냥 내 방 안에 수족관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바다로 묘사로 되고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의 생각이랑 완전 너무 달라서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재밌네요. 아. 선생님은 거기 나오고 싶다 입장이다. 예, 그렇게 막 떠다니는 삶이 너무너무 싫거든요. 이렇게 주체성 없이 막 떠다니는 프랑크톤하고 다를 바가 없다. 밑에도 못 가고 위에도 못 가는 그 수영도 잘 못하는 그런 막 떠다니는 플랑크톤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 젤리피쉬의 삶이 너무 불쌍하지 않나. 그래서 인생도 너무 깊게 모르는 사람들도 깊게 아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너무 깊이 없이 사는 것도 너무 심심하고, 막 휩쓸려만 가는 사람들을 보면 좀 나는 약간의 슬픔을 느껴요. 슬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슬픔이 느껴지는 작품이었나요? 그죠. 그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뭐 한 가닥 희망이라도. 그럼 뭐 아니 운이 좋아서 파도로 행복한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겠다 이런 거지. 자기 원하는 길을 찾아보고 싶다. 그래. 다음 생에 물고기로 만나면 뭐 서로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아. 너무 막 사랑하는 아빠는 사람을 이제 부모 때문에 잃었다는 거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같은 슬픔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선우리가 좀 말 그대로 서늘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근데 서결이라는 말이 따로 의미하는 게 있나? 서결? 이름이 서결인가요? 오빠 이름이 서결이거든. 뭐 결은 뭐 물결 같은 거고, 아 그렇네. 서결 뭐 서쪽 바다의 물결 뭐 이렇게 말을 만들지 않아서 그런 말이 따로 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결합해서 만들었나?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찾아볼게요. 재밌잖아요. 이름은 그냥 한 지치는 100번은 않잖아. 얘기하고서 해요. 사람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거야? 세상에는 어른이 되게 필요할 때도 많아요. 응. 꽤 살만한 삶이 있거든요. 아이고. 진짜로. 꽤 살만한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 감성적인 오늘따라. 내가요? 네. 그래요? 네. 아닌데요? 그게 뭔 감성이야. 이씨.
어떤 사람한테 추천해보고 저희 정보나 재미, 공감, 정보, 재미, 공감, 감동 포인트를 얘기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하냐면 이게 청소년 문항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얘가요? 네, 얘가. 네. 근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약간 비슷한 내용이 시한부 책이거든요. 근데 시한부도 되게 인기가 많은 책이어서 청소년들이 읽기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윤슬의 바다하고 시한부가 섞인 느낌. 되게 어두운 이런 내용을 청소년들이 많이 읽는다는 거는 되게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슬픔하고. 이렇게 되게 슬프게 지내고 있나 봐요. 그죠? 그다음에 정보는 일단은 해파리의 의미를 오늘 통해 알았고 물고기에 관해서는 의미 이런 것도 알아본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미 포인트는 이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되게 저는 여울이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지 몰랐어요. 되게 얕은 곳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 얕은데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것. 뭐 되게 자유롭다고 느껴지는 그런 건가 봐요. 그다음에 흥미는 뭐 글로 연결된다가 서결이란 뜻도 있고 뭐 특별하게 연결되는 건 없는데요. 기록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서결이. 흥미는 내가 되고 싶은 게 물고기라는 거. 그게 슬퍼요? 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다른 뭐 많잖아 뭐든. 근데 그 중에서도 물고기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소음만 없으면 된다라고 느껴져서 애들이 참 무기력한 상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되게 우울해. 우울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감동은 감동? 감동적인 슬픈 것도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서결이 선월한테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자유롭게 살라는 말. 그게 너무 슬프기도 한데. 그게 너무 굉장한 부담이네요. 자기는 그렇게 살아놓고. 아니 그니까. 그렇게 가버리다니. 아니 가면은 어떻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는데. 또 마음에 약한 마음이 좀 있었네요. 그 사람도. 그죠? 세상에 삶이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넓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가면 되지. 안 그래요? 왜 부모에게 하는 복수가 유일한 삶의 길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지 않나. 너무 어렵다. 19살이면 충분히 큰데 말이죠. 그죠?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 다음 생엔 물고기로 만날까? 휩쓸려도 잠깐만. 휩쓸려도 노이즈 캔슬. 뭐라 그래야 될까?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 휩쓸려도 노이즈 캔슬링만 되면 되는 우리의 바다의 삶? 오. 그런 거예요? 제목이다. 제목. 선생님은 더 큰 바다에서 살아남길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게 다가 아니에요. 5점 만점에 4.5점. 잔이 작으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잔에 있는 물결이 다 깨져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물그릇이 크면 좀 흔들려도 별로 그게 없어요. 타격이. 그러니까 타격을 느끼는 거는 본인의 그거예요. 그릇이. 맞네. 그렇다고 뭐 이런 애들한테 그릇을 키워라고 할 수는 없고 세상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 보여줘야지. 선생님 보기에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다기보다는 애들이 너무 처연하다. 그 나이에. 참 너무 처연하지 않나. 되게 뭔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되게 흥미로운 표정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공부에 대한 압박이 세상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까라고 좀 의아하고 부모들이 정말 공부를 시킬 생각이면 좀 전략적으로 좀 애들을 설득하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부모들이 지혜롭지 못하. 지능이 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표현이 되게 슬펐던 게 서결이 7살 때 의대만 들어갔다 그러잖아. 그 남들이 변기맨 보고 좋아할 때 얘는 공식을 보면서 칠판을 봤다. 이게 너무 슬펐어. 근데 원래 남들하고 좀 다르게 살려면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데 그걸 원하지 않잖아. 원하는지 알지는 나중에 하는 거잖아. 7살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렇게 끝까지 공부했던 기억으로 나중에 뭘 해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그냥 그러니까 이 애도 어떤 면으로는 부모를 되게 닮은 거죠. 부모 탓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부모로 인해서 내 10대까지 인생이 막혔으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을 살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아예 못 해본 것 같아요. 애초에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니까 내 죽는 건 내 맘대로 해버리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되게 많은 인간인 것 같아. 내 인생이 아니니까 앞으로 내 인생대로 살게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그 죽음까지 갈까? 또 심지어 대학 합격을 했는데. 그렇죠. 와. 그냥 부모에 대한 복수가 되게 컸나 봐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뭘 해보고 싶은 걸 그걸 못 해보면은 물론 결핍이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대신 만약에 이제 얘가 나중에 의사를 해보는데 의사가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못 해본 걸 또 의사를 통해서 해볼 수 있잖아요. 세상은 되게 양면적인 거예요. 네, 똑같은 걸 하면서 다른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잔인한 게 엄마는 또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동생.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압박을 주니까. 이러한 슬픔을 겪는지 알지 못하니까. 와. 그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기가 여기서 그냥 서울대 의대를 가가지고 계속 행복하게 살면 동생도 똑같이 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동생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봤자 이렇게 죽는다라고 잠시만. 보여주려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오빠가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 마지막 말이? 서결이 원래 글을 써서 연결한다라는 거거든요. 내 죽음으로 내가 연결해 줄게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왜냐면 내가 죽어야 우리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내가 죽어야 우리 엄마가 눈을 뜨지라고 정신이 다른 생각. 곳에 팔렸어 지금. 눈을 뜨겠지. 근데 이제 또 서로 막 욕하고 서로를 미워하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가장 우매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네 명의 가족들이. 할머니 빼고는 어른다운 어른은 없네요. 그죠? 어른다운 어른이 뭐 말처럼 뭐 쉽진 않죠. 내 쪽으로는 다 애들이니까. 그래도 나 쪽으로는 다 애들이에요. 만나면 다 애들이 되니까. 그래도 자식 앞에서는 한 20, 30년 더 살았으니까 해줄 얘기가 있겠죠.